사실 영상 시대에 비디오가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과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비디오 증후군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교육적 목적을 거둘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해야 될지요? 제가 이제 아까 그 비디오 업체 네. 그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답변도 네네. 좀 주시고요. 일단은 비디오 저희들이 이제 물론 시청각 매체 많은 시청각 매체에 의해서 아이들이 이제 발달 장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특히 이제 비디오를 보게 됐는데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절제력이 굉장히 부족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30분이나 1시간 끝나게 되면 또 틀어달라고 요구하게 되고 아이들의 요구입니다. 그걸 틀어주지 않게 되면은 아이들이 또 울고불고 야단을 하게 되죠.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요 과학성이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발달적으로 봤을 때 요 12개월에서 24개월은 요 시기는 언어 발달에 아주 굉장히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그래서 12개월 되면은 아이들이 뭐 맘마라든지 엄마라든지 이런 간단한 소리를 하지만 아직 말귀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한 18개월 정도만 돼도 이제 쓰레기 버리고 와 그러면 이제 그 말을 알아듣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시기 때의 언어는 굉장히 아이들한테 그 구체적인 언어 자극이 진행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넘어졌을 때 넘어졌니 아프니 호해줄까 이러면서 그 아이들이 이 구체적인 언어 자극과 상황에 적합한 언어 자극을 통해서 언어를 습득해 가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비디오는 일방적인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기억들이 형성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이제 아이들의 총체적 발달 장애가 되는 건데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비디오 증후군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서 이 소송까지 가겠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이게 얼마나 처절한가라는 부분들을 우리들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부모님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이 아이 한 부모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사회에서 가장 하류충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하철을 탔는데도 아이가 소리를 지릅니다. 아까 우리 민호의 경우도 보면은 나이는 11살인데 이 아이의 지능 발달은 24개월 정도 있어요. 네. 그러면 11살에서 24개월 정도의 지능이다. 그래서 아이가 발달 장애인이 된 겁니다. 장애인 2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이런 신체적 장애보다도, 물론 신체적 장애도 굉장히 큰 거지만 이 아이들에게 정신적으로 이 평생 이 장애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비디오 업체들이 발달장애 부모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라는 네. 부분들을 먼저 생각을 심각성을 좀 예. 깊이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네.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비디오를 과연 부모들이 네. 아이들에게 어떻게 활용해서 교육적인 자료로 삼을 것인가 이 예. 부분은 어떻게 예.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린다면은 네. 그거 드리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방 중이어서 시간이 네네. 좀 부족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술이라든지 담배 같은 경우도 담배 같은 경우는 1990년도에 경고문구가 들어갔고요. 60년대에 담배를 피웠던 피해자들이 네.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거 심각한 문제고 분명히 법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저 그리고- 신희진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좀 시간이 부족해서 예, 양해 그러시죠. 부탁드립니다. 영유아기에 아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런 총체적인 교육 자료를 학부모들이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면 뇌의 비밀을 아셔야 되거든요. 네. 어린아이들의 뇌를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뇌의 겉부분이고요. 네. 이 안쪽 부분에도 이렇게 좀 까만 부분이 이렇게 핵이 있는데 네. 실은 이런 많은 뇌 발달 연구에 의하면 만 3세까지 어린아이들은 가장 뇌에서 활성화되는 부분이 사고력을 담당하는 이 부분이 아니고요. 이 안쪽에 정서하고 사회성 발달 이쪽이 잘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만 4세가 돼야지 이 사고력을 담당하는 부분이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그 얘기는 아이들 적어도 만 3세까지는 사회성과 언어 발달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부분에 자극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바로 그러한 자극이 뭐냐면은 정서적 공감, 정서적 상호작용입니다. 네. 어쩌면 비디오를 오래 보게 되거나 텔레비를 오래 보게 되면은 바로 직접 사람하고 정서적 자극을 받아들일 나이에 그것이 결여가 돼서 이 부분의 발달이 충분치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활동을 하시든 어떤 놀이를 하시든 적어도 만 3세 이전의 아이들한테는 아이들 웃게 하셔야 되고요. 정서적인 자극을 주셔야 돼요. 그냥 엄마들이 요즘 좋아하시는 토막짜기 뭐 이런 걸 막 시키시고 심한 경우는 글자도 막 가르치십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뇌 발달에 적합한 자극이 아닐 수 있어요. 비디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교육보다는 정서적인 교감이 우선시돼야 된다는. 주고받고의 개념. 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바로 이런 발달장애스러운 아이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아 비디오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겠고 또 정부 차원의 대책도 시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해자 모임을 통해서 정보 교환이라든가 상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는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나가고 있는 자막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